네,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즐거운 것보다도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동산이라는 TV, 이 상담하는 걸 잘 보시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서 이해를 해야 될 게 질문자의 상황입니다. 이 질문자의 상황에 맞는 답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답만 보시고 뭔가 의사결정하는데 참 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보다도 저 상담자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대답해 줄까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더 많은 이해가 되고 부동산 투자의 세계가 즐거울 거라고 봅니다. 2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저 전문가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비슷할 것인지 먼저 조금 답을 생각해보고 그 답을 좀 맞춰가는 과정 함께 하신다면 이 부동산 투자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언제나 결정하시기 전에는 다시 한번 꼭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거 좋겠지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이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부 순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 앞서서 또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먼저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투자 노하우 전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이번 꼭꼭 박사 시간에는 지난주 17일 목요일 날 우리가 부동산 연말 지금 대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강사로 출연을 해서 일부는 좀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해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 부동산에 든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건 이거 참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잘못 예측해 놓으면 공격받거든요. 특히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세미나를 할 때는 우리끼리니까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죠. 그러나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강사들 비록 세미나 200~300명 오더라도 잘못하면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오늘 요 강의는 세미나의 일부 부동산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일부를 발췌해서 하는데 꼭 말씀드리는 건 이것은 저 차 대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부분이다. 예측.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투자의 세계를 볼 때는 미래에 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면서 가면은요, 이게 망망대해를 걷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게 더 낫고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어떤 법의 규정이 바뀔 때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좀 소화를 해서 조정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얘기지만 좀 이게 무겁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과 2019년 말이죠. 과연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폭락은 없다. 잠시 조정될 뿐이다. 네, 조정될 뿐이다 했으니까 조정이 한번 오겠죠. 이미 살짝 살얼음 스치듯 조정 시장이 왔다 지나갔죠. 여러분 잘 감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그것도 너무 고가 아파트는 반드시 한 번은 조정 시기가 온다. 저 조정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가격이 너무 올랐다라는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를 꽁꽁 묶어놓은 거래량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조정이 올 거라는 거고 이 서울의 부동산은 폭락은 없습니다. 이제 왜 폭락이 없냐면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이제 콘크리트화 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서울에 하려면은요 콘크리트 장벽 하나 깨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이미 들어온 사람들은 그 콘크리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만의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폭락, 규제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 부동산 쪽 맞는 유정자들 의욕적으로 부동산 가격적 한번 깨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좀 어리석죠. 이걸 어떻게 공급도 없이 부동산 가격을 정리하겠습니까?
공급이라는 해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손쉽게 눈에 드러나는 게 규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이번에 또 분양가 상한제 이제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경제만 좀 알아도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또 한다고 하니까 또 맞추어서 가격이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서울의 콘크리트는 더 높아져 가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런 사람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지방시장은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보자고요. 2013년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서 2018년 2007년의 전 고점을 뚫고 더 올라섰습니다. 많이 오른 데도 있지만 아직도 2007년 전 고점을 이제 막 도달하거나 오히려 아직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동산들, 아파트들이 아직도 수도권에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2018년 들어가가지고 2019년에 들어서서 부동산 규제가 금융 규제, 특히 부동산 대출 규제가 들어서면서 술렁이면서 올 들어와서 2월에서 한 5월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7에서 8% 심지어 10% 떨어진 데가 있었죠. 그런데 고맙게도 느닷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다시 또 올 1월 18년 말 이전으로 더 올라가 버렸죠. 왜 그렇죠? 희소성의 부분이죠. 희소성. 이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오면서 민간 경제는 더 무너집니다. 건설 경기는 이제 안 합니다. 그나마 힘들어 죽겠고 인건비도 높고 땅값도 있어가지고 힘드는 데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가니까 건설 경기는 이제 완전히 죽어요. 이제 처절하게 재개발, 재건축만 몇 개 가고 나면 그것마저도 공급이 없습니다. 이제 서울에는 공급이 사라지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기존 주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받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오르는 거죠. 오르고 나면 많이 오르면은 반드시 조정시장에 한번 옵니다. 이제 공급도 없고 분양가 상한제 어쩌고 하면은 이 공급시장이 오는데 그때 가면 2025년 정도에 가면 이제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 요거 대비하면서 한번 술렁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의 상승기가 다시 공급 물량의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2년 정도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죠? 요 수많은 규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서민 경제가 좌초되기 때문에 규제 풀고 대출 규제 풀어서 또 다시 우리가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규제가 풀리면 또 오를 거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 가격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면 청약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땐 집을 안 사죠. 그러면 우리는 전셋값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전셋값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셋값은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점선으로 파랑 점선으로 말씀드렸죠. 여기 그려보았습니다. 전셋값은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가격이 오르면 전세는 가급적이면 전세금이 싼 데로 가려고 하고 오를 지역에 갭 투자하거나 오를 지역에서 실거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값은 오히려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값은 조정도 안 했는데 그동안 4, 5년 동안 전세값은 안정이 됐죠. 그런데 다시 또 가격이 내린다. 폭락한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 가격 내릴 거다. 3기 신도시 가면 로또 맞을 거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전세만 살려고 해요. 그러면 전세에 살던 사람은 계속 살려고 하고 집을 안 살려고 하니까 전세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는 시기가 되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한번 조정되고 나면 다시 또 어떻게 되죠? 요 가격과 가격이 적어지는 갭이 발생되는 부분이 적어지죠. 갭의 축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갭 투자가 또 다시 진행되죠.
그러면 2022년 정도에 바닥을 치면서 갭 투자 수요 몰려오고 그러면서 다시 가격이 부축이 상승되는 시점이 올 거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필히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줄어들어서 이 도심 내 아닌 지역은 자녀 교육, 또 직장 문제, 경제활동 이런 부분을 해서 안으로 모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안으로 모이면서 가격이 서로 경쟁적으로 올라갈 거고 반대에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폭락이 되거나 공실화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되지 않고 그대로 어려운 상태로 가실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폐 가치의 하락의 충격, 이게 또 발생될 걸로 보여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물가가 지금 인건비 막 올리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지금 하려고 소득주도 이제 분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경제가 침체가 되고 불안하니까 돈을 안 써요. 그러면 구매력이 지금 쌓여지고 있겠죠. 돈 안 쓰고 있으니까. 무서우면 안 씁니다. 이때는 물가가 안 올라도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럴 때는 규제를 풀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화가 되겠죠. 그때는 자기가 모아놓은 것을 쓰고 혹시 남들보다 늦게 투자하면 안 될까봐 또 눈을 번뜩이면서 먼저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 조정 기간 동안은 반드시 서울에 한 번은 조정기가 온다라는 게 그 부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서울은 조정기는 옵니다. 그러나 약간의 하락과 다소 약간 하락폭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고가의 아파트는 오겠지만 우리 무슨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조정이 하락하지 않고 조정 정도만 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30%의 갑작스러운 임금의 증가는 요게 물가가 지금 현재 다 자영업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려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압축됐다가 폭발을 해서 이 화폐 가치의 하락이 눈에 띄게 되겠죠. 그때 가격 상승 많이 옵니다. 항상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요. 골이 깊게 잡아놓으면 산도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의 5대 강역시에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빨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지방의 그래프는 서울은 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사이클 자체가 눈에 좀 현격이 띄기도 하고 사이클이 좀 짧습니다. 7, 8년 정도로.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또 인구 밀도도 낮고 산업 경제의 기반이 휙휙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10년, 12년 정도로 좀 많이 늘어져 있죠. 주기 자체가. 그래서 사이클이 크기 때문에 지방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하얀 걸로 고쳐서 표현할게요. 지방은 2010년에서 13년 거치면서 조정받다가 14, 15 올라갔다가 16년부터 곤드레 박스를 치죠. 근데 이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중국의 영향을 받고 조선업 또 철강 타격 받으면서도 그런 것까지 가세해서 폭락이 좀 이루어졌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방도 이제 2판 4판이어가지고 이제 안 팔아요. 더 싸게. 왜? 건축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인건비를 넣고 하는데 건축비가 없어요. 차라리 공시를 만들어서라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는 바닥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지방의 5대 강역시 중에서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상업지 지역들은 이제 전세값은 이제 안 살려고 하니까 전세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은 눈에 띄지 않게 전세값이 좀 소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면 이 매매가는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의 갭 투자가 성행할 걸로 보인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팔면 지방에 5에서 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핵심 지역, 특히 5대 광역시의 핵심 지역이면서 산업활동이 좀 있고 학군, 상업 및 업무시역 인근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지만 상승률로는 크죠. 지방에 가서 2천, 3천 투자했더니 3천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 100%가 넘게 오르는 거죠. 그럴 때 전세 끼고 2억까지면 10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건 오른다.
지방은 중과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로 명의만 잘 사용하고 1년에 하나씩 팔면 기본공제 250 받고 양도세율을 일반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속 있는 투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부터 그랬죠. 이제 지방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오르지 않겠느냐. 더 떨어질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부산 또는 대구 그다음에 울산, 청주, 대전 이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산업 관계 시설이 많아서 고용 창출이 되는 곳에서는 가격이 오를 걸로 보인다. 특히 전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집중적으로 봐라. 그리고 전세 오를 지역. 예를 들어서 지방에다가 2천 투자했더니 전세가 2천 올랐어. 그 원금 회수잖아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너무 인건비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하락이 순식간에 이게 지진처럼 압축됐다가 붕 떨어지는 현상이 보일 때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봤는데 요건 저 개인적인 지표 그래도 를 보고 제가 하는 의견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제가 고가 아파트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좀 더 커요. 전월세 실명제가 아직 미정이긴 하나 지금 현재 또 규제를 좋아하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은 무조건 규제 만들려고 하니까 또 정치가 규제를 또 만들지 않겠어요? 왜? 부동산 반드시 잡아. 이렇게 하면 잡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또 실명제가 되면 증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증여세의 폭탄을 피하고자 전세 월세를 좀 낮은 지역으로 갈아타게 한다. 그래서 고가 지역의 전세 월세는 낮아지고 일반 서민들 중산층이 사는 쪽으로 옮겨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 지역은 빠지고 풍선 효과가 중산층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지역은 좀 오를 거다. 그러나 고가 지역은 내릴 거라고 추정하는 건 전월세 실명제를 좀 보는 부분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조합이 되면 조정을 올 걸로 보인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이제 규제 백화점처럼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규제가 더 나올 건 없고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는 풀날밖에 없다. 풀날이 오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걸로 보이고, 지금 가장 서울을 힘들게 하고 부동산 투자자 힘들게 하는 게 대출의 규제. 대출의 규제가 계속되면 경기 침체는 더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규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년 안에 폐기되어야 될 여기 규제다.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은 것은 좋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도 일정한 미덕이다. 그래서 소비를 분발시켜야 될 걸로 보여서 경기 침체 해소할 거다. 그래서 서민 규제가 지금 서민들의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걸 계속 보고 있을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하시고 또 좋은 투자처를 하고 좋은 호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관가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원칙이다. 그 원칙은 수요와 공급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이 간단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늘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할 때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 거기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죠. 선호도가 높은 지역, 선호도를 잘 모르면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려 하셔서 실수 없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애청해 주시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늘 좋아하니까 오늘은 세미나에서만 좀 다룰 정도의 내용이었으니까 너무 잘못됐다 말았다 하지 말고 하나의 전문가가 드리는 의견이다라고 생각하고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